혹시 여러분의 부엌 구석에 오래된 식초 한 병이 잠들어 있지 않나요? 평범한 병 속 투명한 액체.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그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40년간 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약과 치료법을 지켜본 내가 결국 말년에 매일 손에 쥔 단 하나의 습관은 약이 아닌 식초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를 먼저 찾고 식사 후 무기력함에 눕기 바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피로에 짓눌리는 당신에게도 이 작고 투박한 한 숟가락이 기적처럼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년간 내과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십만 번의 진료 기록과 약 처방을 반복해 온 나는 이제 78세가 되었고 여전히 매일 아침 스스로 혈압을 재고 몸 상태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날 오랜 세월 속에 익숙해져 버린 약물 치료와 병원 중심의 생활 방식에 지쳐가던 중 평범한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식초 한 병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처음엔 의사로서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던 이성적 인간으로서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내 몸에 가져온 변화는 너무도 확연하고 깊이 있었다. 단지 내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많은 환자들이 내가 권유한 이 작은 습관을 통해 고혈압, 고혈당, 만성 피로, 불면증, 심지어는 변비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나는 이때부터 깨달았다. 약보다 강력한 힘은 바로 습관이며 그 습관의 중심에 식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질병의 원인은 단지 수치나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방식과 무관심한 식습관, 그리고 본인의 몸에 대한 외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우리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기회다. 복잡한 처방전이 없어도, 의학 박사 학위가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 내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의 몸과 삶이 증명한 사실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다. 늙어가는 것이 곧 병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식초는 보약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습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당뇨는 단순한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갉아먹는 만성 질환이다. 매일 아침 손끝을 바늘로 찌르며 시작하는 하루, 식사 후 찾아오는 피로와 무기력, 밤마다 반복되는 두통과 가벼운 어지러움까지.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고 식단을 조절하라 말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속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주목한 것이 바로 식초였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2분 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섭취하게 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5%에서 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며 식초 속 아세트산이 장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급등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나의 환자 중 20년 가까이 혈당 150, 160대를 유지하던 73세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식후에는 눕지 않으면 일상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에게 아침 식사 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 마셔보라고 권유했다. 열흘 후 그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고 한 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60에서 125로 떨어졌다. 그는 식초가 이런 효과를 줄 몰랐다며 이제는 매일 챙겨 마신다고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식사 10다 2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 천천히 마시면 된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지 말고 식사와 함께 마시기를 권한다. 또한 식초는 산성이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하며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거나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병행해야 하며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건강한 혈당 관리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도구이다. 매일 식전의 작은 실천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하루의 컨디션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고혈압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조용히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를 먼저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150, 160, 170을 넘나들 때마다 가슴속 불안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경직된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무 호스처럼 유연해야 할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는데 식초는 이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내가 진료한 환자 중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82세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식초 섭취를 시작했지만 3개월 후 혈압이 171에서 145로 낮아졌고 6개월 뒤에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심하던 그녀는 이제 가족들과 산책을 즐길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식초는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이중적인 효과로 혈압을 낮춘다. 실질적인 섭취 방법은 하루에 총 3큰술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따뜻한 물에 타서 나눠 마시는 것이다. 처음부터 3큰술이 부담된다면 1큰술로 시작해 천천히 늘려가면 되고 맛이 부담스러울 경우 꿀을 소량 섞으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 단,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용량을 줄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식초 섭취를 병행해야 한다. 식초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복잡한 처방전 없이도 매일의 식사 전 한 컵의 따뜻한 식초물이 평생을 괴롭히던 고혈압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화학작용을 수행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대사하고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간은 술, 가공식품, 설탕, 잦은 약물 복용,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다. 간은 말이 없는 장기이기에 증상이 나타날 즈음이면 이미 상당히 손상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독소 배출 기능을 강화해 간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준다고 한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말산과 구연산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인 간 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을 분해 및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내가 진료했던 65세 남성 환자는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피곤함과 무기력,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호소했다. 나는 그에게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빈속에 마시게 권했고 한 달 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석 달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그는 기적 같다고 말하며 이제는 스스로 식초를 챙겨 마신다. 간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식초 섭취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 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해독 기능이 상승한다. 식초는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와 지방간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는 특히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간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에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간은 우리 건강에 침묵하는 방패이며 식초는 그 방패에 생명을 불어넣는 조용한 힘이 된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일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장기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저하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식초는 이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요로 결석, 특히 칼슘 결석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6달간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평균 7% 더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식초가 단지 음식의 부재료가 아닌 신장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로 나는 한 명의 70세 남성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는 반복적인 신장 결석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조언했지만 그에게 아침과 자기 전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을 권한 결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고 일상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식초 섭취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다. 신장은 밤 동안 가장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에 저녁 섭취가 특히 중요하며 하루에 총 2서 3큰술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것이 좋다. 식초는 신장 내부 환경을 산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체내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부담이 적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이미 약화된 이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병행해야 하며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초는 비싼 치료제가 아닌 일상의 일부로서 작지만 강력한 도구가 되어 노년기의 신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매일의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위장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며 이곳의 건강은 전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과 소화 효소의 활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식사 후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가스 찬 느낌, 소화 불량 등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위에 오래 머물며 불쾌감을 유발하고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면역력 저하와 염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식초는 이러한 위장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음식물 분해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음식이 장으로 더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에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와 유익균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고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내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는 식사 후마다 복부 팽만과 트림, 변비 증상으로 고생했는데 매 식사 때마다 현미식초를 음식에 곁들이는 습관을 들인 지 2주 만에 명확한 변화를 느꼈고 이제는 식초 없이는 식사를 못하겠다고 웃으며 말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위장 건강을 위해 식초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중간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샐러드에는 식초 드레싱을 뿌리고 무침이나 절임 등 반찬에도 식초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 혹은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소량의 꿀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장 건강에 유익한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희석된 식초를 섭취해야 한다. 또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위벽과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장은 매우 민감한 장기지만 동시에 회복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식초 섭취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매 끼니에 식초를 한 스푼 곁들이는 이 작은 변화가 평생을 괴롭히던 소화 문제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문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이고 치질이나 장의 벽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 계실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의 운동성이 약해지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지며 배변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변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지만 점차 내성이 생기고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면서 몸은 점점 스스로 배변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식초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장내 환경을 산성에서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으로 조절해주며 장 속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더불어 사과 식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머금게 만들어 배변을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유도한다. 내가 진료했던 한 66세 여성 환자는 20년 넘게 변비약을 복용하며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넣어 매일 마시게 권유했고 한 달 후 그녀는 더 이상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 변비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명확하다. 아침 기상 직후 빈속에 따뜻한 물 250ml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때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한다. 또한 식사할 때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거나 나물 무침이나 국물 요리에 소량의 식초를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식초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변비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장은 습관을 통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기관이므로 최소 2-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초 섭취를 반복하며 장이 새로운 배변 습관을 학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약이 아닌 자연의 방식으로 배변을 되찾는 것, 그것이 식초가 가진 진정한 힘이며 여러분의 장 건강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밤마다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감이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불면증은 단지 피곤함을 넘어서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저하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수면제를 복용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진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식초는 자연스럽게 뇌와 신경을 안정시켜 깊고 지속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등 신경을 진정시키는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화시켜 수면 중 혈당이 급변하는 것을 막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식초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는데 이 아미노산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 유도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진료한 한 환자는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던 74세 남성이었는데 그에게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도록 권했다. 처음엔 맛이 낯설다며 주저했지만 2주 후 그는 수면제 없이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섭취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이며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신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허브티백을 활용해 물을 우려낸 후 식초를 섞으면 이중의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습관에 깊은 복식 호흡이나 조용한 음악을 더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되어 숙면에 더욱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식초가 단지 위장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까지도 부드럽게 안정시켜준다는 점이며, 이는 약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섬세한 조절력이다. 매일 밤 몸과 마음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작고 따뜻한 식초 한 잔은 불면의 긴 밤을 평온한 휴식으로 바꾸는 진정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지방간, 관절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살찌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 빠지기보다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때 식초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1.9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별도의 식단 제한이나 운동 없이도 가능한 수치였다. 식초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초는 위에서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체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연소를 촉진한다.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지방 저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내가 진료한 한 여성 환자는 6달간 별다른 변화 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1kg도 빠지지 않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3번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4kg이 줄었고 옷이 헐렁해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체중 관리에 있어 식초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15와 2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다. 특히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므로 저녁 식사 전에 식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식초를 샐러드 드레싱이나 조리 시에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식초만으로 마법처럼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활동을 병행하며 식초를 체중 관리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이처럼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식초 습관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체중 감량은 단기간의 결과보다 장기적인 습관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매 식사 전에 실천하는 식초 한 잔이 몸의 리듬을 조절하고 건강한 체중을 회복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주름과 기미, 늘어진 피부를 발견하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등 노화의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중심에 식초가 있다. 피부는 외부 자극뿐 아니라 장내 환경,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등 다양한 내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식초는 이 모든 경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파 하이드록시산은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과 광택을 회복시킨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내부 원인을 억제해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식초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시킴으로써 피부 트러블과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를 속부터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다. 6달 동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한 여성 환자는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으며, 주변에서 피부과를 다녀왔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뼈 건강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축이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급격한 골밀도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된다.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식초 속의 유기산과 미네랄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뼈 밀도 유지에 기여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으로 평가되었다. 내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손자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하루 2번 마신 후 6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초 섭취법은 아침과 저녁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과 꿀 1작은술을 타서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멸치나 브로콜리, 두부 등과 함께 식초를 병행하면 칼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식초는 뼈와 피부 모두에 작용하여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회복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며 약이 아닌 습관으로 일상에 스며들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속도를 늦추고 품격 있게 늙는 것이 지혜다. 하루 2번의 식초 습관이 바로 그 지혜의 실천이며 젊고 건강한 삶의 연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열쇠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